코로나 시대 단체 사진인데요. 사실 지금 단체 사진이라서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지 누군지 잘 보이진 않는데 저희가 이 모습 대체 어떤 사진을 찍은 건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준비해서 배부해드린 기념 촬영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실 때는 주변 의원님들하고 대화는 어떤 참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촬영입니다. 네, 참 오랜만에 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좀 모인 것 같아요, 이수아 기자. 네, 이 개원 531일 만에 의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 271명이 모였는데요. 이 단체 사진 19대 때부터 정기적으로 찍기 시작했으니까 이번 국회가 여야가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게 된 세 번째 국회인 거죠. 아니 그런데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어떻게 271명밖에 못 모였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의원이 구속 상태이거나 아니면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 아니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사람들은 오지 못해서 271명이라고 합니다. 이 찍는 과정에서 영상에서 봤듯이 재미있는 장면들이 몇 개 포착됐거든요. 네. 이 소개를 드리면 일단 민주당 의총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더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이 소식을 사회자가 알리니까 야당 의원들이 에이 이러면서 약간 농담 섞인 탄식을 뱉어내는 장면도 포착이 됐었고요. 네. 근데 사회자가 지금 의원들이 서 계신 자리가 진짜 사진 잘 찍히는 자리입니다. 라고 나름의 위로를 하는 기분을 풀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잡혔는데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사진 촬영에 앞서서 머리 모양을 가다듬는 모습, 그리고 촬영 때 옆에 선 의원, 구작은 국민의힘 의원같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이 구의원에게 카메라 작동법을 가르쳐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이라고 이 넓은 공간을 한 번에 찍는 법을 알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이 배 의원도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합니다만 21대 최연소 국회의원이 유일한 20대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죠. 이 정의당 색깔인 노란색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남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 의원들뿐 아니라 깜짝 카메오도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했는데 이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 조이였습니다. 의젓하게 맨 첫 줄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는데 네. 뭐 모든 반려인들은 사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강아지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절대 제자리에 안 있거든요. 네. 계속 움직이고 카메라 안 보고 이렇게 말썽을 피고는 하는데 조이는 의젓하게 김 의원 옆에 앉거나 일어서서 심지어 카메라를 응시하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뭐 국회의원 안내견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여야 의원들 뭐 아까 보니까 하하하 웃음소리도 나고 뭐 한 자리에 모여서 사진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마스크 벗고 사진 찍어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국회의원들은 마스크 쓰고 한 컷, 마스크 안 쓰고 한 컷 이렇게 두 컷을 찍었는데요. 마스크를 쓴 채로 단체 사진을 촬영한 국회의원들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 국회는 이렇게 두 번 촬영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시대의 의정 기록을 남기는 의미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밝혔는데요. 방역당국 지침에 맞춰서 잠깐 마스크를 벗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니까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미리 보건당국 자문 절차를 마치고 진행한 행사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서로 간에 대화는 하지 말아달라고 사회자가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아마도 공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벗고 서로 간이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 거는 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271명의 국회의원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김현 기자, 이 김부겸 총리가 방역수칙을 어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총리 지난 6일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10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눴는데요. 네. 근데 이 자리에 참석자가 11명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10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거를 위반하는 건데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앙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방역 책임자를 자처하고 있는 김부겸 총리이기 때문에 비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방역 수칙을 좀 어겨놓고서 6일 날 이제 만남을 가져서 방역 수칙을 어겨놓고서 10일 나타나는 회의에서는 국민들에게 만남을 조금 자제해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해서 지금 공분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10일 김부겸 총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여러 방역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아직까지 의료 대응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연말을 맞아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더 긴장하면서 방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본인은 방역 수칙을 어겨놓고서 회의에서는 만남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좀 앞뒤가 다른 모습에 이제 사람들의 공분이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 논란도 또 일고 있다면서요. 네, 김 총리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일행 중 한 명이 점심을 먹지 않고 자리를 떴기 때문에 네.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총리실을 통해서 해명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 11명이 한꺼번에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되자 중간에 다시 말을 바꿨는데요. 김 총리 애초에는 동기 9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중 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오면서 식사 인원이 늘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꾸 이제 해명이 바뀌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이제 일이 커지자 중대본 책임자로서 본인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반성한다고 사과하면서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의 사과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 인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정이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가 없어서 동서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께 그것도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엇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펴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총리 관저가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관할 기관이 종로구청이거든요. 네. 종로구청은 일단 추후 조사를 더 한 뒤에 사실로 이게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을 이제 김부겸 총리가 인정한 만큼 네. 아마 과태료 부과 정도로 처벌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었어요. 뭐 마음이 약해서 김부겸 총리가 마음이 약해서 뭐 차 안에 친구 아내만 또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불렀다가 결국 방역수칙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약간 뭐 이런 설명이 있었던데 김부겸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애초에 뭐 11명 모임을 계획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건데 한마디로 이제 9명 친구가 온 거죠. 본인까지 합쳐서 10명일 텐데 친구가 이제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부인을 그냥 차에 남겨두기 어려워서 같이 와서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마음이 약해서 네. 규칙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제 팬데믹 상황인데 2015년인가에 우리나라에 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메르스 그랬죠. 감염병이 확산됐었는데 이런 분석이 그때 전 눈길을 끌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퍼지진 않았지만 조기에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한 게 우리나라의 그 문병 문화, 병문안 문화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지인만 해도 좀 안 가는데 왜냐면 감염이 확산되니까 자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나 뭐 자녀가 병에 걸려서 환자가 됐다 이러면은 병문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내가 걸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효라든가 예라든가 우리나라 그 정서상. 유교 문화의 관습이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니 마음이 약하다. 한마디로 이제 이런 것도 그런 문화의 연장선이에요. 딱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총리는 방역
책임자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인간적인 뭐 그런 마음이 약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딱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10명을 넘었더라면 어떻게 뭐 방법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고안을 해내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을 고안해서라도 그 규칙을 작은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규칙을 지켰어야 하고 또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 명이 가서 10명이 밥을 먹었다. 뭐 그거 큰 거 아니니까 거짓말해도 되겠지. 설마 그거 밝혀지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거짓말은 좀 들통나기 마련이거든요.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거 만약에 자기가 총리인데 특히 자기의 책임 공직 공무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만약에 밝혀졌을 경우에 누가 그 총리의 말을 앞으로 신뢰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한 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는요.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이라도 공직자는 일단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과를 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작은 거짓말이라도 공직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